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1 2학기 미래인 미네 1단원 옥수수 뺑소니 작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갈래이고요. 주인공인 나에게 벌어진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인공인 나와 재준이는요, 자전거를 타면서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 뺑소니 계속 거라 라고 재준이가 말을 하지만요, 나는 아주 자전거를 잘 타기 때문에 재준이에게 잡히지 않고 있어요. 잡히지 않는 나도 대단하지만 2년째 한결같이 쫓아오는 녀석의 근성도 눈물겹다. 자, 여기서 말하는 녀석이 바로 재준이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런 것들을 1인칭 작품 속에 있다고 해서 1인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1인칭이자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주인공 시점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이 서술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와 재준이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내가 아주 자전거를 잘 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자전거로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 것은 상표 없는 1단짜리 고물이지만 녀석의 21단 자전거에 기죽지 않는 이유라고 합니다. 재준이는 21단짜리 아주 좋은 자전거인데 내 거는 브랜드도 없는 오래된 자전거예요. 나와 재준이의 뭔가 가정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단 부스터 발진하고 재준이가 막 달려오니까 나도 잡히기가 싫잖아요. 그러면서 으아 등이 불타오른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빵 하면서 경적 소리가 들리죠. 나는 당황한 나머지 오른쪽으로 틀긴 틀었는데 너무 크게 꺾고 말았고 보호단간을 들이받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굴대굴 구르게 되었죠. 어떠한 아저씨가 학생 괜찮아? 라고 하면서 걱정스럽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글을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희곡 갈래로 옮겼을 때 이러한 지시문이 들어갈 수 있겠죠? 걱정스러운 말투와 표정으로 이러한 지시문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갈래를 바꿔서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쇠뚜껑 깨질 듯이 쨍쨍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어느새 아저씨, 우리 또 다른 보조 주인공 옥수수 아저씨죠? 아저씨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지 말고 누워있어 학생. 옥수수 아저씨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걱정되니까 그렇죠. 창피해 죽겠는데 여기 누워있으라니 나는 멀쩡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벌떡 일어섰대요. 나는 아주 자존심이 강한 학생이었나 봐요. 걱정된 아저씨는 아픈데 없니? 어지럽지는 않고? 라고 물어봤지만 나는 일단 다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큰 덩치와 달리 순한 인상을 가진 아저씨가 머리를 긁적였다. 그러고는 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딱 봐도 옛날 폴더폰인데 도금이 벗겨져 무지 낡아 보였다. 아저씨의 형편이 막 엄청 이렇게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넉넉하지 않으신가 봐요. 이 착한 아저씨는 학생 핸드폰 번호 좀 불러줘 라고 하면서 나의 상태를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아저씨의 뭔가 성격, 특징을 묻는 문제도 꼭 출제될 수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저씨가 걱정돼서 핸드폰 번호를 불러달라 했는데 주인공이 나도 아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우리가 확인을 했었잖아요. 핸드폰이 없는 겁니다. 이 아저씨가 내 아픈 곳을 건드리다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휴대폰이 없는 나는 집 번호라도 대신 알려주게 되었고요. 집에 와서 이제 나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이렇게 막 하다가 아까 아저씨 전화를 받게 되죠. 부모님 집에 아직 안 오셨니?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걱정하는 책임감 있는 아저씨의 모습을 이 대사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눈치 없는 나는요, 아유, 철이 없어요. 아유, 나 머리 좋다. 우리 부모님 연락 안 되는데요. 라고 그냥 대충 끊어버린 자기 자신이 머리가 좋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철이 없죠. 자, 하지만 아까 우리가, 주인공인 나만 거의 스마트폰이 없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 대화에 잘 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어서 소외감이 없으니까 친구들 휴대폰으로 게임을 잘 해서 랭킹을 올려준 다음에 친구들 사이에서 눈도장을 찍어줄 생각이었대요. 자, 그러면서 나는 이제 재준이의 휴대폰으로 막 게임을 하다가 너무나 몰입을 하다 보니 게임 속 물건들과 나만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길을 걸을 때 휴대폰을 만지면서 다니는 건 무척 위험하죠? 아니나 다를까 검은 승용차가 나를 덮치게 됩니다. 나는 두 번째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끽텅 굉음과 함께 엄청난 충격이 전해졌다. 하늘과 땅이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느낌이었다. 먼지가 얼굴을 덮고 머리는 빙빙 돌았다. 여러분, 첫 번째 교통사고 때는 우리 옥수수 아저씨랑 엮였었잖아요. 첫 번째 사고 때는 내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이제 확 꺾으면서 비키기도 했고요. 많이 다치지 않았어요. 바로 벌떡 일어날 정도로 많이 다치지 않았죠? 하지만 방금 일어난 두 번째 사고는 영혼이 분리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보니까 꽤 다친 상황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아주 뻔뻔합니다. 바로 선글라스 아저씨인데요. 야, 어디를 보고 다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주인공인 나도 잘못을 했어요. 그쵸, 여러분? 휴대폰을 보면서 걸었기 때문에 잘못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운전을 잘못한 건데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기보다는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네가 잘못한 거 알지? 길을 갈 때는 항상 주변을 살피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나에게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고요. 무책임하고 어른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걱정이 우선시 돼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말한 아저씨가 갑자기 요리조리 주위를 살폈는데요. 이렇게 주위를 살핀 이유는 바로 CCTV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들고 있었던 재준이의 스마트폰 액정이 깨진 거거든요. 자, 몸도 많이 다치긴 했는데 이 스마트폰 수리비를 물어줄 생각을 더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나는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옥수수 아저씨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핸드폰이 깨져 있었습니다 라고 옥수수 아저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 수리비를 받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부모님이 알게 되시는 상황이 오게 됐고요. 나도 모르게 옥수수 아저씨 핑계를 대게 되었죠. 이렇게 몸이 다치고 심하게 피가 나고 하는 상황이 다 옥수수 아저씨 때문에 다친 상황이라고 다 떠넘기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마음,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을 풀 수 없는 매듭이 마구 엉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착한 아저씨한테 뺑소니 자식이라니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요. 결국 화가 난 아빠는 이 뺑소니 자식아 라고 하면서 옥수수 아저씨의 멱살을 잡기도 합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었죠. 자, 나는요, 옆자리 할아버지에게 2주 동안 입원하면 합의금을 1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요. 나에게 100만 원은 재준이의 스마트폰 수리비를 갚고 나서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물 컴퓨터를 최신형으로 바꾸거나 새 스마트폰을 살 수 있는 큰 돈이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상을 하면서 미소가 지어졌대요. 합의금 넉넉히 받을 생각에 들뜬 거죠.
병문안을 아저씨가 왔습니다. 나의 뭔가 죄책감 때문에, 불편한 심리 때문에 공기가 답답해졌다고 느꼈고요. 아저씨는 미안하다고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옥수수를 나에게 내밀죠. 이 옥수수는요, 여러분, 아저씨의 인간적이고 따뜻한 성품이 드러나는 소재입니다. 소재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저씨와 이야기를 하면서 아저씨의 상황을 알게 되는데요. 옥수수 아저씨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 아픈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병원도 자주 가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10,000원짜리 지폐도 막 쥐어주시면서 나중에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 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이 너처럼 이렇게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소원이 없겠는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죄책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들어와 있으면 이제 욕심내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나 역시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아프지도 않은데 합의금을 받기 위해 입원한 사람들과 자신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 정말 나쁘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 바로 옥수수 아저씨의 늦둥이 아기를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병실을 뛰쳐나가고요. 아저씨 모습이 제시되면서 작품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한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는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속담은 풀어주시면 되고요. 기억은 이 왼쪽에 어제 사고가 났는데 또 사고가 나다니가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잘 표현한 속담은 어제도 교통사고가 나고 오늘도 또 사고가 난다니, 나쁜 일이 연달아 일어나다니 라는 의미의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와 문제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